한 분도 나오지 핵심적으로 않고 이번 사태에 구출석 대해서 증언을 하셔야 될 진행 분들이 한 분도 나오지 않고 신동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뒤에서 불출석하고 김영배 의원도 지금 똑같이 또 원만하게 지적을 위원장님 진행이 하고 되겠습니까? 있네요. 선관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우리 대변인님 장지호 대변인님 선관위 때문에 이번에 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혹시? 아니 뭐 저는 뭐 제가 후보자였기 때문에 네. 뭐 말씀드리기 민감한 사안이지만 저희 지역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선관위 사건에 대한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집단 행동들이 좀 있어요. 뭐 저희 지금 강북구청 앞에서도 이렇게 연일 이렇게 집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다시 재투표해야 된다 뭐 네. 이런 분들도 계셔서 좀 말씀드리는 게 뭐 무겁긴 하지만 실제로 뭐 강북구는 뭐 투표용지 부족 사태나 이런 거 없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네. 여러 가지 참정권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 저희 당원들이나 우리 주민들께서 그 문자로 정말 많이 보내주세요. 아,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선관위원 9명 중에 2명 나오고 네.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송파구 선관위에서 아무도 없어요. 안 나왔다면서요. 네.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이거 아닌가. 지금 국정조사 나 그때는 좀 회의적으로 봤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원포인트. 첫날부터 이렇게 깽판 칠 줄 몰랐다는 거지? 아, 그렇지. 그리고 그래도 또 와서 좀 받고 할 대가를 흡수할 받고 줄 할 줄 알았는데 머리 좀 네. 받고 할 줄 알았는데 이거 봐라. 그러면은 원포인트 개헌 가야겠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한번 가야겠다. 원포인트 개헌이 완전 이거 친명이구만. 예. 친명이 아니라 그건 뭐 좌우를 전 떠나서 개헌하기 전에 특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특검도 가야죠. 근데 특검 가는 거랑 이건 네. 상관이 없이 특검이 간다고 해서 뭐 원포인트 개헌 못할 게 뭐 있어. 네. 도장 찍으면 되는데. 근데 그래요. 순서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저는 국정조사 무용될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지금 그렇죠. 이렇게 안 나올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어.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나와서 좀 이렇게 좀 그럼요. 맞는 모습이라도 보이겠지 했는데 이것도 아니잖아 지금. 근데 자기들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나와가지고 어쨌든 죄송합니다 하고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아는데 못 나오는 이유 이거예요. 국정조사가 나오면 어쨌든 증인선서를 해야 돼요. 증인선서를 하고 대답을 하다 보면 위증이 걸려.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야 지금.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다들 법조인들이니까 안 나오지. 예. 그러니까 잘 잘하는데. 예. 그냥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무능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 뭐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실제로 부정선거라는 거는 어떤 부정한 의도가 있고, 그렇죠? 그 의도를 가지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건 반헌법적인 행동인 거고, 아마도 본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뭐 본인들이 그러니까 잘 못했다, 무능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건데, 그렇다면 아무리 뭐 증인 선서를 해도 무능한 걸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뭐 개수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나는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아니었다. 내가 몰랐다. 내가 무식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출석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는 오히려 사람들이 자꾸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있어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떳떳하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잘못했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야가 할 것 없이 함께 좀 힘을 합쳐가지고 관련된 사람들 처벌하고. 사실 제가 요즘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어떤 거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가지고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난 선거, 지지난 선거에서도 항상 투표용지가 모자르지 않을까? 라고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지금 국회의원 들어가신 분들 중에 예. 국회에 계신 분 아니에요. 법 쪽에 계시는 법쪽에, 분들인데, 예.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뭐 선관위 계신 분들이나 다 알잖아요. 예. 그래서 매번 선거 때마다 이거 혹시 그러니까 사석에서 들었던 얘기래요. 그래서 이거 투표용지가 뭐 이번에 좀 부족하지 않을까? 뭐 마침 이번에 맞았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동안의 사고가 안 났던 것 뿐이에요. 아니죠. 사고가 났는데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죠. 덮은 거지.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미 투표용지는 제가 봤을 때 항상 부족했던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운때가 그때는 어찌 잘 맞췄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송파구도 그렇고 사실은 투표소마다 그 개수 차이가 많이 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는 완전히 이번엔 실패를 한 건데, 이 실패가 꼭 이번에 잘하던 사람이 이번에 한 번 그냥 실수를 했던 거냐. 우리가 보통 뭐 시험을 보거나 할 때 원래 그냥 그 사람 실력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이번 선거도 중요하지만 저는 과거 선거들도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람들 못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이 과정에서 뭘 확인했습니까?
기존의 개표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까지 지금 그렇죠,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수원 같은 게 수원정이었죠. 그렇죠. 아니, 우리 출연자 그렇지. 대선에서 자기 작신호. 표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거기다 수의계약 문제도 이번에 또 새롭게 나와. 그 나주에서 300km.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개표 오류가 있었는지, 그럼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었고 어떻게 덮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안 나올 줄 몰랐는데 상임위원 9명 중에 2명만 오전에 출석했습니다. 오후에는 저 출석한다고 하는데 일단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하고 위철한 지금 대행만 출석을 했고 나머지가 불출석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신동욱 의원 영상 먼저 한번 보시죠. 예. 가장 핵심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증언을 하셔야 될 분들이 한 분도 나오지 않고 예, 지금 신동욱 의원이 불출석하고 우리 지금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한 분도 나오지 않고 핵심적으로 이번 사태에 불출석하고 대해서 증언을 진행이 하셔야 될 되느냐. 분들이 한 분도 나오지 않고 신동욱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뒤에서 또 불출석하고 김영배 의원도 지금 똑같이 또 지적을 원만하게 하는 위원장 그런 진행이 모습을 볼 수가 되겠습니까? 있는데요. 이게 여야 의원들 모두 공이 여야 안 가리고 이제 질타를 했다라는 그런 영상들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시 선관위의 오민석 전 위원장 그리고 송파구 선관위의 민소영 전 위원장은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다. 지금 법관들이니까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글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동감을 할 수 있을까요? 재판 일정은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이분들 글쎄 이런 고위급 판사가 일정 조정 못하는 건 아닐 텐데. 그리고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합의로 얼마든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꼼꼼하게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챙기기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챙기셨잖아요. 예.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출근하신 날이. 근데 그래가지고 뭘 여행을 챙기실 하셨는데. 수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이 안 되고 저는 지금 이 국회 국정조사 여기에 나오지 않는 이 모습 자체가 그동안 선관위가 얼마나 제어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 지금 상황이 이렇게 터지고 올림픽공원에 시민들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상 초유의 부정선거인지 부실선거인지도 모를 이런 대형 참사가 터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상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나오질 않는다? 선관위는 아예 치외법관입니까? 아예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동안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봐왔던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지도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관위를 이번에 폐지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게 그거 아닐까요? 더 챙겨야 되는데 꼼꼼하게 덜 챙겼다고. 비즈니스성 말고 뭐 포스트 좀 했어야 되는 거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좀 덜 챙겼네. 그것도 그렇고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올림픽공원에 있는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그룹과 또 거기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재선거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어떤 대안이 있냐라고 묻고 있는 국민들이 계신 건데 지금 오늘 이런 특위 자리에서 그런 대안들을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출석을 안 한 거잖아요. 네. 저는 전형적으로 시간 끌고 작전 짜는 그 시간을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짬짬이 없이는 오늘 그렇게 불출석 한 번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이런 배려 차원에서라도 이런 판사들 지금 선관위원들 재판 같은 거 안 할 수 있도록 빼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서 빨리 성실하게 대안들을 국민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는 여건들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 이분들이 나오려고만 했으면 그 금방 재판을 다 나오다. 했어요. 그리고 재판도 솔직히 1시간 전에도 연기하는 게 재판이에요. 네. 저는 여러 번 당해봤는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명의 여지를 안 줘야 되는 거죠. 그 저희가 위철한 직무대행 등등도 영상을 좀 준비해 놓긴 했는데 그 전에 저희가 하나 좀 다룰 게 있어갖고 개혁신당에 여쭤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김정철 전 후보가 오늘 큰일 하나 하셨더라고 그래갖고
영상을 저희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선관위가 1,900매의 상자를 수백 도의 물에 녹여서 폐기를 했다라고 개혁신당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아침에 했더라고요. 천하람 의원하고 김정철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잠실 7동의 제2투표소 투표용지 상자에 대해서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했는데 선관위가 다음 날인 9일에 해당 상자를 경기도 구리시의 한 제지업체로 보내서 섭씨 수백 도의 물에 녹여서 폐기를 했다. 불도 아니고 물에 녹여서 폐기를 했다라는 건데 저 말고 다른 사진도 띄워주세요. 그래가지고 법원이 증거 보전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핵심 증거를 영구인멸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용의 증명서라고 저희 띄워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 부분이 지난번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 투표용지 상자, 이 투표용지가 들어 있었던 그 상자가 없어진 거예요. 없었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뭐가 중요하시냐 그러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1,900장의 투표용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만약에 저 상자가 요만해가지고 1,900장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자야. 그럼 1,900장이라는 말 자체가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그런데 저거를 법원이 증거 보전 명령을 때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증거 보전 신청을 한다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거를 굳이 오전에 오후에 들어간다는데 저건 정리를 한 거야. 저는 저거 갔는데 없었다는 이야기 딱 듣자마자 제가 이런 일을 많이 해봤잖아요. 감사를. 그렇죠. 감사를 많이 해봤으니까 바로 아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습성이 있어요. 공무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놉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저걸 뺐다? 이건 100%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지 뭐. 그럼요. 증거 인멸하는 거예요. 저거를 없앤다고 뭘 증거를 인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도대체 왜 저거를 왜 증거 인멸을 한 거냐. 법원에서 증거 보전 명령까지 떨어지는 증거인데 저거를 굳이 공무원이 나서가지고 갑자기 그날 오전에 저것만 저렇게 빼가지고 녹여서 없어요? 파쇄도 아니고? 법원의 보전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증거를 영구인멸했다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 법원에서 연락도 했대요. 아 연락까지 했대요? 네, 법원에서 연락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뭐 2시경인가 카톡으로 저희 이제 이거 다 보냅니다라고 한 거에도 그냥 그러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참나. 이거는 그러니까, 바로 즉시 구속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그때 법원에서 연락을 했다면 진짜 그건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그때 나오자마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거는 고의성이 있으니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저런 부분 때문인 거예요. 아 근데 그 수백 도의 물이라는 건 뭐죠? 제가 문과 출신은 잘 모르는데. 펄프. 끓여가지고 죽처럼 물에다가 종이를 넣어서 용액되면 분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지회사에 갔다고 해요. 아니고. 제지회사니까 아마도 그렇게 종이를 만드는 작업을 했을 텐데 이게 좀 저도 너무 이해가 되진 않네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당시 저기에서 뭘 꺼내오기도 되게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굳이 들어가서 저것만 없앴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쓸데없는 증거다라는 거는 절대 없어요. 법원에서 증거 보전 명령을 받아주는 거는 법원이 생각하기에 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 사회적 평균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건 좀 이상한데? 그럼요. 말이 안 되는데? 보전해야 되는데? 그럼요. 이거 좀 갖고 있어봐. 나 좀 이따 볼게.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절대 안 건드려요. 심지어 7.4톤에 달하는 선거 인쇄물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도 남기지 않았다. 왜 7.4톤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튼간에 여러 가지 인쇄물이 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간에 관련 서류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법원으로부터 현장 증거 보전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도 폐기업체의 폐기 중단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 고의로 증거 인멸할 가능성을 제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저는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로 이렇게 녹여버렸을 줄이야. 용해 증명서 아까 여러분들 보셨죠? 뭐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국조특위에 그러니까 더욱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그 위천한 그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서 질책하신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중에 5명이 오후 1시 30분에 출석하겠다고 한다. 지금 출석을 했을 겁니다. 7명 중에 5명이 출석하겠다고 한다. 그럼 2명은 왜 못 와요? 뭐 이렇습니다. 국민 불만이 오늘 저는 다시 한번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혹시 이럴까 했는데 실제로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안 와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오후에 나올 거면 오전에는 왜 못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 예? 이거 그냥 국민들 약 올리는 거예요? 예. 화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까 그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서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말을 높아요. 맞췄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갑자기 5명 다 나온다 그러지. 예. 나머지 2명이야 뭐 재판 일정이 있거나 그럴 뭐 수는 있겠지만. 단톡방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요. 7명 중에 예, 아니 참, 그러니까 예. 이게 왜냐하면 혼자 안 나오면은 혼자 정 맞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예. 같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도 안 오는 2명이 진짜 찐또백이네요. 근데 어쨌든 그 위철환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철환 대행이 저는 원칙적으로 모든 분들이 참석해서 위원회와 국민께 진상을 소상히 보고드려야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업무와 일정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조치를 더 강력하게 하겠다. 의원들이 굉장히 분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 5명이 1시 반 이후에 출석한다고 한다. 아니요 1시 반 이후에 할 게 아니라요. 이게 안 나오면은 절차가 있어요. 여러분들 국정조사 예전에도 보셨겠지만 그렇죠. 동행명령장을 네.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구인해 오세요. 판사님들 그거 맨날 때리던 거 아니에요. 범죄자들 잡아오라고. 네. 근데 이 증인으로 신청이 됐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바로 동행명령장 신청해야죠. 예. 게다가 무슨 사유가 명확하게 무슨 밖에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설명이 안 되는 사유잖아요. 국민의 항명하는 거다라고 여야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한 목소리로 뭘 분노를 들고 하고 간 거 아니야 있습니다. 또? 예? 또 뭘 들고 간 거? 갔을 수가 있죠. 예.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그 위철환 대행은 국힘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그건 무책임하다. 최선을 다해서 진상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건 무책임하다. 예. 뭐 그런 종류의 얘기가 있다고 하고요. 오민석 전 위원장도 1시 반까지 출석하겠다. 그리고 민서영, 송파구 전 위원장도 3시까지 출석한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 오민석 전 위원장님도 오후 1시 반까지는 출석하신다고 연락이 왔고요. 또 민서영, 지금 민서영 송파구 전 위원장님도 오후 3시까지는 출석하시겠다고 지금 연락이 됐습니다. 네, 보고드립니다. 예. 혼자 적맞게 생겼으니까 다들 또 몰려드는 그런 모양새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실무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무자급은 아니지만 송파구 선관위원장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안 나가겠다고 말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위에다가 물어봐요. 제가 나가서 다 풀까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윗사람들이 얘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여기 나오면 증인 선서를 해야 되고 사실대로 말을 해야 되잖아. 무섭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위에서 사실 너 나가지 말고 있어봐. 있어봐. 이렇게들 해요. 이 상황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우 너 나오지 말아봐 라고 윗선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있으라고 하고 분위기가 정 아니면 그때 나와. 지금 나중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예요. 얘가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할지 모르니까.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유야무야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 바로 특검 가가지고 진짜 낱낱이 파헤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특검 얘기는 좀 잠잠하네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제가 어제 새롭게 나온 소식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 우리 장지호 대변인께서도 이번에 강북구에서 선거하시면서 여러 가지 종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투표도 했을 거고 그다음에 본인의 공보물 같은 것도 뭐 여기저기서 계약했을 텐데 이게 왜 서울에 업체가 가장 많을 텐데 서울에 있는 업체를 쓰지 않고 전남에 있는 그것도 나주에 있는 308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전남 나주에 있는 인쇄업체와 18차례 5억 원 넘게 수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그 이것도 황당하네. 아니 그 최 기자님, 네. 우리 을지로 가면은 그 인쇄업체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가 제일 지금 싸요, 이거는 사실. 조금 그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요. 그래요? 네. 이제 인쇄 기획사가 있고 인쇄 공장이 있잖아요. 공장. 근데 이런 건 이제 기획사일 수 있죠, 가능성이. 근데 굳이 그 기획물이 가장 좋은 데는 우리나라 저기 어디야? 아니 뭐 을지로 충무로 이쪽이 이제 기획력이 우리나라 제일 좋은 곳이에요. 네. 기획력도 제일 좋고. 근데 이거를 굳이 여기까지 줬다고 하면 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특수관계나
뭐 선관위 출신 누가 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고. 예, 근데 전직원 이거는 같은 경우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아니 그 나주가 아무리 싸게 단가를 잡아줘도 나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름값만 아니 그게 아니고 해도, 예. 기획만 해서 그냥 인쇄소 공장에다가 서울에다가 그냥 아. 저 PDF든 뭐든 인쇄 파일 넘겨갖고 야 이거 저쪽에서 일로 배송 보내 이렇게 할 수 있어. 음흠. 그러니까 이제 공장은 외주 쓰면 되는데 아. 이 기획사가 굳이 여기까지 가서 이 큰 돈을 계속 줬다는 거는 뭔가 음. 특수관계가 있다고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거죠. 문제는 수익이잖아요. 네, 경쟁이 수익이 아니잖아요. 이거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아유, 생각하세요? 이런 거는 100% 감사 대상이에요. 저는 딱 이제 국정감사하면은 수의계약인데 3천만 원 이상이다. 벌써 냄새가 나잖아요. 게다가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기획이라고 쳐봐요. 근데 기획사가 한둘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일단 이 사안이 그렇게 기획이 들어갈 만한 사안도 아니잖아. 아니지. 그럼 이 나주에 도대체 왜 갔을까? 그럼 그때부터 따지는 게 뭔지 알아요? 곰탕. 바로 네. 곰탕을 아니 전 종이에다 뭐 배 발라줬나 그 생각했어요 처음에. 아니 예. 진짜로 그러면은 뭐부터 배? 하면 나주 배. 이 다른 배. 대표자하고 이 대표자의 가족들을 가족들을 찾아요. 어. 누가 대표자고 그럼 네. 많은 사람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전직 응. 은퇴한 전직과 관련된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도 뒤지면 100% 나와요. 그저 궁금한 게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그 옷인가 그 공보물이었나 하여튼 어디 뭐 업체 밀어주는 거 뭐 있지 않았어요? 뭐 그런 건 딱히 없었는데 뭐 옷 디자인 정도를 맞춘다 그런 그 시도 업체 있었고 뭐 몰아주고 이런 업체는 거 뭐 따로 전 얘기는 들은 건 없고 상식적으로 또 선거하다 보면은 대부분 저희 그 관내에 있는 업체 하든지 아니면 좀 공급이 빠른 수도권 혹은 서울에 있는 업체를 쓰는 게 좀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아마 저기 선관위 저기 투표용지 저기 인쇄물 관련된 거는 네. 아까 말씀 주셨지만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게 이렇게까지 터질 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관례상 네. 아는 사람 챙겨주거나 그렇지. 뭐 전직에 있던 네. 분들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저런 것들도 끝까지 한번 파헤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별로도 아마도 그 종이 투표용지 같은 경우도 계약한 단가들이 아마 전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천차만별이라고 들었고요. 멀리 있는 데서 비싸게 한 거 이런 거는 백타죠. 네, 뭐.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규모가 5억인데 18차례. 그러니까 계속 쪼개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비용으로 쪼개서 했다는 거. 사실은 뭐 5억 계약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정말 비딩해서 여기가 가격 경쟁력이 뭐 서울보다 훨씬 더 좋다. 재질도 좋다. 그러면 당연히 뭐 5억이든 10억이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라 수의 계약이라는 그런 포장을 하기 위해서 쪼개기로 그래서 5억을 맞췄다는 거. 이 부분이 되게 의심스럽고 특히 선관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지역들이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지역의 어떤 뭐 인쇄소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뭐 서울 수도권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죠. 네. 원래 공공기관은요 자기 소재지에 있는 그런 맞아요. 업체들에게 그렇지. 가점을 주게 돼 있어요. 대부분 이런 입찰을 주게 될 때. 건설사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도로건설 할 때도. 맞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지역 발전을 하라고 그렇게들 해놓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했다? 이게 교묘하게 하려면 적어도 성의를 보여야죠. 근처에다가 그 지역에 아니 그 지역 개인 소속. 사업자 네, 되고. 맞아요. 네, 건설 네. 사무실이라도 주소라도 그치. 하나 빌려가지고 성의를 보여서 내가 정도 노력도 이 안 해, 지역 이거. 출신의 뭐 인쇄소다 네. 이런 식의 모양새를 갖추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저 CEO도 와이프로 놓고 이렇게 해야지 여성 이것도 주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보니까 5년 동안 수의 계약이 2,500억이 나갔네. 그렇지. 그럼 1년에 500억씩 주무른다는 거 아니야. 자기가 원하는 만큼 500억 쏴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감사를 안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사무처가 대단하겠네. 누먼 돈이 이렇게 많아요. 누먼 돈이 1년에 500억인데 그 뭐 통신업체 1위 회사의 계약 규모는 345억,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체 2위 회사는 336억, IT 업체 서비스는 204억. 이건 이제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많지 않아도 너댓 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있네. 이것도 어마어마하겠네. 거기다가 계약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업체들도 눈에 띄어가지고 쪼개기 계약에 의심된다. 가장 계약 건수가 많은 업체는 24건에 달했다. 20건 내외 다수 계약을 체결한 것이 8곳이나 엄청 많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뭐 몰아주기도 있는데요. 그 여기서 혹시 리베이트나 이런 거 받은 거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김성렬 최고가 저희 방송에 출연했을 때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그 무렵 이거 분명 돈 껴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110%만 110% 돈을 받아놓고 그 중에서 50%만 출력한 건 이거 분명 돈이 껴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모든 게 다 돈이었지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여러 번 해보면요 문제 있는 기관은 딱
이 돈이지 뭐. 예, 진짜로 이 입찰 계약서만 바로 보면은 네. 바로 나와요. 네. 왜냐면은 이게 국가계약법이라는 게 있고 이런 곳에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수의계약 못하도록 다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처럼 쪼개기를 통해 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일들. 근데 보통 여기에다 뭘 붙이냐면은 예를 들어 인쇄 같은 경우는 특수 인쇄다. 뭐 이런 걸 붙여요. 그런데 특수 인쇄를 하는 기업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경쟁 입찰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리고 지금 이 내용들 보시면 수의계약 준 내용들 전형적으로 리베이트들이 발생하는 곳들이에요. IT, 전산장비 이런 거 사람들이 단가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차라리 인쇄물은 단가라도 나와. 근데 이런 거 전산장비 이런 거 진짜 단가 측정이 어렵거든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게 되면은 거의 리베이트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업체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이 선관위 사태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요즘 지지율 나온 거 보면 뭐 테드 크루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대통령이 선관위 부정부패를 수사하라 이렇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 선관위 부정부패를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가짜뉴스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부정부패 등 황당무계한 일들도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 내부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산 낭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잘 정리됐는지 모르겠으나 채용 비리 문제도 있었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게 청와대 반응이 첫날에는 아니랬던 것 같은데 청와대도 뭐 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요즘 기사를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야당 내부에서도 뭐 김은혜, 주진우, 뭐 김승수, 김기현 의원실도 그렇고 기사가 좀 나오는 의원실이 있는데 나오는 곳에 대해서만 좀 나오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여당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서는 의원실도 좀 많고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데 이 야권 입장에서는 주도권을 좀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있는데 장동혁 사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네. 그거 뭐 공사가 다 망하신가 보죠. 예. 자기 일을 네. 하십시오. 자기 일을. 대통령도 이렇게 나섰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네, 당연히 의원님, 예. 지금 하실 말씀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왜 지금 집권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총공세를 하지 않는지 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긴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저는 6월 3일 밤에 딱 감이 왔거든요. 네. 이거다. 네. 이거 진짜 잡아내야 된다. 이걸 물고 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전용기 의원이랑 이후에 좀 가긴 하셨는데 실제로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한 20일 이후에 가니까 당연히 네. 거기 계시는 지지자분들도 좋아하죠. 당연히 좋아하지 않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도 늦게라도 가는 게 저는 맞다고 그럼에도 생각해요. 불구하고 네. 우리가 거기 가서 진짜 어떻게 물을 맞는 한이 있어도 저는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이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 이런 관심을 못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당내 경선 없는 당도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 대통령 발언 보면 네. 아마 스텝 바이 스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스텝 바이 스텝. 사실은 좀 감도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근데 좀 아쉬운 게 이게 자칫하면 물타기처럼 보여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거는 이번 선거 부실이나 네. 이런 거 부실 선거나 선거 부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끝까지 밝히자라는 건데 지금 결국에 말씀하는 거 보면은 예산 낭비 문제, 채용 비리 문제 이런 걸로 사실은 아젠다를 먼저 꺼냈는데 그렇죠. 자칫하면 이게 진짜 물타기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매우 위험해 보이고 자칫 안 해도 그렇게 실제로 부정선거론과 연관시켜서 가짜뉴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올림픽공원에 있는 우리 일반 시민들 한테 사실은 하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가짜 뉴스나 조작물 등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의 강도를 높여야 된다. 지금 누가 부정선거론을 가짜 뉴스를 만들고 합니까?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건 사실이지만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는 아니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최근 그동안에 한 2주 동안 쌓아온 누적 스탯을 보면은 사실 할 말 없게 만들긴 하죠. 이게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들. 저는 특히나 전북교육감하고 그거 경기교육감이었나? 그 두 가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투표소가 아닌데 1투표소 거를 3투표소에다 갖다 놓고 나중에 이제 다 끝난 후에야 그걸 알았는데 알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결과는 쪽으로 별일 없었으니까 별일 아니다 이거잖아요. 한잔해 이거지. 그건 진짜 큰일 날 이야기고요. 저는 지금 장지우 대변인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정부패, 그러니까 수의계약
이런 거는요 지금 곁가지예요. 이거는 지금 본질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이번 사태에 있어서 궁금한 거는 왜 투표용지를 50%만 찍었느냐예요. 자, 투표용지 50% 왜 찍었냐라고 거슬러 올라가면 뭐 때문에 그랬답니까? 4년 전에 한 연구 용역에서 투표용지를 50%만 찍어도 된다라고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투표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투표율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50%만 찍었을 때 만약에라도 본투표에서 이 투표용지는 본투표에서 쓰는 거니까 본투표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왜 아무도 질문 안 했느냐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본투표에서 만약에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져서 투표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특정 정당이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이미 4년 전에는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었어요. 왜? 그렇죠. 보수 측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하겠다, 본투표하자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던 때야. 그러면은 4년 전에 용역을 했을 때 본투표의 투표용지만 이렇게 굉장히 부족하게,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부족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이 된다는 것은 특정 정당한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이대로 실행했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왜 50%만 찍게 했는지, 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얼마나 돌렸는지 저는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 뭘 했겠어요? 아니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특정 정당에 대해서 불리한 것이 뻔히 알면서도 눈 감고 넘어가는, 혹시나 그것을 의도했거나 이랬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알고리즘이 2개로 갈려버렸다. 저희 채널에서 지금 국주특위도 생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저희 거에 집중해 주시고 나중에 재방송 보십시오. 저희 거 보는 분들은 국조특위 안 봐요. 아이, 여기가 국조특위야. 저희가 특위입니다. 네, 증인 특위 방송입니다. 예. 증인 그쪽에 안 나왔잖아요. 우리도 네. 뭐 증인 없이 똑같이 하는 거지 뭐. 알겠습니다.